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그 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주말 아침 화려한 등산복을 갖춰 입고 배낭을 맨 채 집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 참 듬직하겠지요? 특히나 몸이 약한 아내를 위해 영물인 산삼이라도 캐오겠다며 비장하게 산으로 향하는 남편이라면 세상에 이런 다정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어 코끝이 찡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목적지가 전부 산 정상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군가는 맑은 공기를 마시러 가지만 누군가는 그 맑은 공기를 방패 삼아 구역질 나는 불륜의 숲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험한 산줄기를 타고 산삼을 캤다는데 돌아온 남편의 등산화가 백화점 진열장에 있는 것처럼 반짝거린다면 과연 그 신발은 산길을 걸은 것이 맞긴 한가요? 정성껏 싸준 도시락이 내연녀의 입으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가짜 산삼을 씹으며 눈물 흘렸던 한 아내의 잔혹한 각성. 추악으로 시작해 통쾌로 끝나는 산행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혜선은 3년 전부터 섬유 근육통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온몸이 칼에 베이는 듯한 통증에 시달렸지요. 그나마 딸아이 현지가 좀 자란 후에 병이 생겼으니 다행이라고 해서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은 남편 판호의 눈물겨운 수뇌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발이 좀 부었네. 내가 산에 가기 전에 뜨거운 물로 조격부터 시켜줄게. 남편 판호는 매주 토요일 아침 등산 장비를 챙기기 전 혜선의 머리를 정성껏 빗겨주고 직접 발 마사지까지 해주었습니다. 판호의 지극정성에 옆집 민수 엄마는 오늘도 부러움에 배가 아플 지경이었지요. 아이고, 현지 엄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우리 남편은 사는커녕 집 앞 마트도 안 가는데. 현지 아빠는 아내 약촉해준다고 저 험한 산을 매주 가니. 진짜 저런 남편 없다니까. 혜선도 고마움과 미안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에 섰습니다. 남편이 산행 중에 기운을 잃을까봐 황제 도시락을 준비했지요. 손질한 전복을 넣은 한우 찹쌀 주먹밥, 장어 양념구이, 그리고 판호가 좋아하는 명란 계란말이까지. 판호는 수십만 원짜리 최고급 고어텍스 등산복을 갖춰 입고 배낭을 매며 비장하게 선언했어요. 여보, 이번에 지리산 저 깊은 골짜기에 산삼이 났다는 소리를 들었어. 당신 꼭 낫게 해줄게. 나만 기다려. 그날 저녁 판호는 얼굴에 위장 크림이라도 바른 듯 거뭇한 얼룩을 묻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이번엔 진짜 귀한 걸 구했어. 남편은 배낭에서 신문지로 소중하게 싼 어린 산삼 몇 뿌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쉬지도 않고 곧장 주방으로 향했지요. 당신 약한 몸에 이거 바로 먹으면 탈나. 내가 정성껏 산삼 삼계탕 끓여줄게. 남편은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닭을 손질하고 산삼과 함께 정성껏 고안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 한 그릇을 들고 침실로 들어온 판호. 직접 닭다리살을 발라
혜선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어요. 자, 당신 한 입 먹어. 고생해서 캐온 보람 있게 당신이 맛있게 먹어줘야 내 마음이 편해. 혜선은 그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행복한 여자가 또 있을까? 남편이 정성껏 다려준 산삼차 한 잔까지 비우고 나니 마음만큼은 병이 다 나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피곤하다며 코를 골고 잠든 새벽. 혜선은 남편의 옷을 세탁기에 넣으려다 현관에서 멈칫했습니다. 설악산과 지리산 종주를 다녀왔다는 남편의 최고급 등산화. 험한 바위산을 탔다면 긁힌 자국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어야 할 텐데 방금 매장에서 꺼낸 듯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상한 예감에 해서는 남편이 등산을 다녀오면 늘 곧장 베란다 깊숙한 곳에 넣어두는 배낭을 꺼내 지퍼를 천천히 내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혜선의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배낭 내부엔 등산 스틱이나 고급 상자 대신 고가의 수입 와인과 화려한 와인잔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지퍼 칸 안에는 혜선이 평생 입어본 적도 없는 새빨간 실크 슬립이 돌돌 말려 숨겨져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배낭 구석에서 나온 작은 명찰이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나비들의 숲 대왕나비. 그 명찰을 보는 순간 혜선의 코끝에 남편이 다려준 삼계탕 냄새가 아닌 낯선 여자의 진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산삼을 캐온다고? 당신 이 배낭 속에 내 무덤을 파고 있었던 거야? 혜선의 흐릿했던 눈동자가 분노로 번뜩였습니다. 다음 주말 혜선은 진통제를 털어먹고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한호는 여느 때처럼 설악산 대청봉의 기운을 받아오겠다며 위풍당당하게 집을 나섰지만 그의 차가 멈춘 곳은 강원도 산골이 아닌 경기도 외곽의 한 프라이빗 럭셔리 펜션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수많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등산복을 빼입은 남녀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배낭에서 등산 스틱 대신 샴페인을 꺼내고는 등산화를 벗고 화려한 파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펜션 정문에는 커다랗게 나비들의 숲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본명 대신 기괴한 별명으로 불렀어요. 어머, 호랑나비님, 지난번 덕유산 알리바이 덕분에 남편 몰래 제주도 잘 다녀왔어요. 별 말씀을요, 팔랑나비님. 우리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죠. 오늘은 설악산 종주팀들이 제일 많이 모였네요. 충격에 빠진 혜선은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켜고 나비들의 숲을 검색했습니다.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되는 그 비밀 카페의 실체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카페의 운영진은 회원들에게 완벽한 불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알리바이 조작 서비스. 등급별 회비를 내면 운영진이 실제 명산의 실시간 날씨와 풍경 사진을 전송해 줍니다. 배우자에게 보낼 인증샷용이죠. 두 번째는 음성 변조 지원 서비스. 바람소리, 산새소리가 깔린 배경음을 제공해 배우자와 통화할 때 정말 산 정상에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리통화 대기까지. 배우자가 의심할 경우 동호회 회장이나 등산 대장 역할을 해줄 아르바이트생까지 상시 대기 중입니다. 혜선은 그곳에서 남편 파노의 닉네임
대왕 나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카페의 우수 회원이자 알리바이 조작의 달인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해서는 펜션 뒷담을 넘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원 한복판엔 커다란 야외 텐트들이 쳐져 있고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나비들이 짝짓기 하듯 뒤엉켜 있었어요. 60대 표범나비와 40대 배추나비는 수영장 선베드에서 서로의 잔에 와인을 부으며 시시덕거렸어요. 우리 마누라는 내가 지금 지리산 천왕봉에서 비박하는 줄 알아. 중년의 부전나비는 내연남에게 도시락을 먹여주며 교태를 부렸지요. 이거 먹고 힘내요. 그리고 혜선의 남편 판호. 그곳에서 판호 씨는 노랑나비라는 닉네임의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판호의 무릎 위에 앉아 웃고 있었지요. 판호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혜선의 병을 안주 삼아 떠들어댔어요. 어휴, 말도 마. 우리 집 그 인간은 이제 다 늙어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난리야. 내가 마트에서 산 싸구려 가짜 산삼 사다가 직접 캔 척하면서 얼마나 비위를 맞춰주는데. 덕분에 난 이렇게 산삼 기운 좀 받아야지. 안 그래? 그는 낄낄거리며 내연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선에게 끓여준 삼계탕, 푹 달인 산삼차 속에 진짜라고는 없었던 것이었어요. 혜선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를 낫게 해주겠다더니 너는 내 고통을 안주 삼아 가장 더러운 축제를 즐기고 있었던 거네. 분노로 눈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혜선은 차분히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혜선은 집으로 돌아온 남편 판호가 천종 산삼이라며 소중히 들고 왔던 산삼을 추적했습니다. 분리수거함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것은 역시 동네 대형마트의 비닐봉지와 영수증이었지요. 영수증 내역에는 세일, 수삼 산뿌리 2,98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낫게 해주겠다고? 내가 죽기를 바란 게 아니고 내가 죽어줘야 자유롭게 평생 축제를 벌일 테니까. 혜선은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결심했습니다. 저들이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에 직접 진실의 독을 타기로 말이지요. 혜선이 찾아간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현재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는 미자였습니다. 미자는 판호의 추행을 듣자마자 앞치마를 집어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뭐? 그 인간이 산삼 대신 마트 인삼을 먹어? 이런 썩을 놈을 봤나? 혜선아, 걱정 마. 내가 그 나비 새끼들 날개를 다 뜯어버릴 테니까. 미자는 당장 스마트폰으로 나비들의 숲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임에서 이번 달 정기 산행 때 케이터링이랑 도시락 납품 업체를 찾는데 내가 그 자리를 꿰참아. 미자는 혜선을 위한 위험한 납품을 준비했습니다. 미자는 업체명을 산정기 도시락으로 급조했습니다. 산정기를 가득 담아 나비처럼 날려 보내드린다는 감언이설로 모임 회장인 호랑나비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지요. 혜선은 남편 판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평소의 단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뽀글거리는 아줌마 가발을 쓰고 얼굴에는 커다란 검버섯 점을 찍었습니다.
두꺼운 뿔테 안경에 일용직 작업복까지 갖춰 입으니 딸도 못 알아볼 지경이었습니다. 드디어 모임의 정기 산행날. 장소는 산 정상이 아니라 산 밑의 프라이빗 캠핑장이었지요. 미자와 혜선은 커다란 배식 트럭을 몰고 그곳에 입성했습니다. 혜선은 진통제 약 기운에 어지러웠지만 정신을 꼭 붙잡았어요. 멀리서 대왕나비 파노가 보였습니다. 그는 내연녀 노랑나비의 허리를 감싸 안고 미자의 특제 육전을 먹으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집 육전 진짜 기가 막히다. 우리 집 식모가 해준 것보다 100배는 낫네. 이거 먹고 오늘 밤에 사내 전기 제대로 느껴볼까? 혜선은 배식 마스크 너머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온몸의 관절이 아려왔지요. 그때 파노가 혜선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혜선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이, 아줌마! 시원한 차 좀 가져와요. 목이 메이네. 혜선은 파노가 주문한 특별 건강차에 소금을 잔뜩 때려 넣었습니다. 파노가 차를 마시다 뿜어내며 짜증을 내자 혜선은 고개를 숙이고 변조된 투박한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눈이 침침해서 설탕인 줄 알았네요. 파노는 불쾌한 듯 혜선을 쳐다봤지만 설마 자기 아내일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다시 내연녀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드디어 혜선과 미자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캠핑장 한가운데 주차된 산전기 도시락 트럭. 그 트럭 안에서 혜선과 미자는 배식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척했지만 사실은 다른 일로 바빴답니다. 앞치마 속에 손가락만한 녹음기를 숨기고 위생모에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하고 있었지요. 혜선아, 지금이다. 저기 표범나비 아저씨가 구석진 텐트로 배추나무 아줌마 데리고 들어간다. 가서 국 배달하는 척하고 싹 다 찍어와. 혜선은 쟁반 위에 뜨끈한 국밥그릇을 올리고 그 앞치마에 숨겨진 고성능 녹음기를 켠 채 유령처럼 텐트 사이를 누볐습니다. 혜선의 카메라 렌즈에 담긴 광경은 가히 동물의 왕국보다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떤 아저씨는 텐트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미친 듯이 하며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뒤에는 지리산 천왕봉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딱 걸어놨고요. 옆에서 내연녀가 분무기로 아저씨 얼굴에 물을 칙칙 뿌려주니 아내는 깜빡 속아 넘어가서 여보, 땀 흘리는 것 좀 봐. 고생이 많네. 하고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혜선은 이 사기극을 아주 적나라하게 위에서 아래로 훑으며 모두 찍었어요. 또 다른 텐트에서는 젊은 여자가 나이 지긋한 유부남한테 명품 가방을 선물 받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우리 남편한테는 동호회 경품으로 탔다고 할게. 혜선은 그 가방과 두 사람의 납작도 카메라로 선명하게 담았습니다. 드디어 제일 크고 화려한 대장 텐트. 남편 파노가 젊은 내연녀를 옆에 끼고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혜선은 숨을 죽이고 텐트 사이로 렌즈를 밀어 넣었습니다. 파노는 비싼 양주를 병째 들고 마시며 옆에 앉은 내연녀에게 혜선의 사진을 보여주며 조롱했어요. 이 얼굴 좀 봐.
이제는 산송장이나 다름없어. 맨날 여기저기 아프다 쑤신다. 집구석에 들어가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니까. 내가 저런 인간이랑 어떻게 한 집에 살겠냐? 내연녀가 쑥 넘어갈 듯 웃으며 판호의 가슴에 쓰러졌습니다. 어머, 오빠. 그래도 맨날 저 아줌마가 해준 음식은 잘 먹더라. 판호가 가르침을 뱉듯이 말을 뱉었습니다. 그거라도 시켜야지. 안 그러면 지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어휴, 저런 고물차는 이제 폐차장으로 보내야지. 안 그래? 내연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 이혼은 언제 할 거야? 나 빨리 이런 모임 말고 오빠랑 진짜 해외여행 가고 싶단 말이야. 판호의 대답은 혜선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혼? 야, 이혼하면 내 전 재산 절반을 줘야 하는데 미쳤냐? 절대 안 해. 저 인간 보험 들어놓은 거 꽤 되거든. 조만간 요양원에 처박아 두고 천천히 숨 넘어가기만 기다릴 거야. 그럼 집이랑 재산 다 내게 되는 거야. 조금만 참아. 이제 곧 끝날 때가 됐어. 내연녀는 좋다고 판호의 볼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어머, 오빠 진짜 똑똑하다. 그럼 그 아줌마 요양원 보내는 날 우리 기념 파티하는 거다. 텐트 밖에서 카메라를 든 혜선의 손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짐덩어리를 넘어 폐차 산송장이라니. 10년 넘게 한 집에 살며 자식 키우고 뒷바라지한 아내를 오직 돈 때문에 죽기만을 기다린다는 남편의 육성. 혜선은 입술을 깨물어 터진 피를 삼키며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녹음 버튼을 꽉 눌렀어요. 그래, 조판우. 네가 원하는 대로 파티를 열어주마. 다만 그 장소는 요양원이 아니라 네 인생의 장례식장이 될 거다. 카메라를 챙겨 트럭으로 돌아가려는데 술에 취한 모임 회장이 혜선을 확 붙잡았습니다. 어이, 밥차 아줌마. 여기 술상이 왜 이렇게 늦어? 그 소란에 판호가 텐트 밖으로 고개를 쓱 내밀었습니다. 혜선이 선글라스를 끼고 위장을 했지만 10년을 같이 산 남편이었지요. 판호가 저 아줌마 걷는 모양새가 어째 우리 집 하고 의심하며 다가오는 찰나. 트럭에 있던 미자가 큰 소리로 쟁반을 쨍그랑 떨어뜨리며 고함을 쳤습니다. 아이고 아줌마 거기서 뭐해? 지금 퍼놓은 국 다 식는다. 빨리 와. 판호는 아씨 시끄러워 진짜 하고 짜증을 내며 텐트로 다시 쏙 들어갔고 혜선은 10년 감수한 마음으로 도망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혜선의 카메라 안에는 이미 남편 판호와 나비들을 한 방에 끝장낼 지옥행 필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위장 도시락 업체 사장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미자가 모인 회장 호랑나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곤 아주 달콤한 제안을 던졌지요. 회장님, 이번에 저희 도시락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특별 할인 쿠폰을 좀 가져왔어요. 이번에 회원분들이랑 파티를 아주 크게 한번 열어보시는 거 어때요? 제가 아는 럭셔리 펜션이 있는데 거기 사장이 제 친구라 아주 싼 값에 빌려드릴 수 있거든요. 거기에는 운동장만한 대형 스크린도 있어서 모임 회원님들 활동 영상 띄워놓고 파티하기 딱이에요. 회장님의 체면을 세워주겠다는 말과
파격적인 할인 제안에 회장은 앞뒤 재지 않고 대규모 행사를 승인했습니다. 행사 장소인 펜션을 답사하러 가는 길, 미자는 트럭에 회장을 태웠습니다. 회장이 경치를 구경하며 한눈을 판 사이 미자는 신들린 손놀림으로 회장의 휴대폰을 슬쩍 가로챘습니다. 미자는 답사가 끝나자마자 곧장 미리 약속해둔 흥신소로 달려갔지요. 그곳에서 나비들의 별명 뒤에 숨겨진 진짜 이름, 진짜 주소를 단숨에 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부인과 진짜 남편들의 연락처까지 모두 알아냈지요. 명단을 확보한 미자는 시치미를 뚝 떼고 회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 회장님. 아유, 정신 좀 봐. 여기 트럭 조수석에 휴대폰을 두고 내리셨네요. 얼른 가져가세요. 회장은 제 인생을 끝장낼 명단이 털린 줄도 모르고, 아이고, 아주 중요한 정보가 많은 휴대폰인데, 안 그래도 진땀 빼고 있었어요. 사장님, 고마워요. 라며 굽실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판호는 오늘도 소름 끼치게 다정했지요. 마트에서 인삼을 사들고 와서는 여보, 이거 먹고 다음 주말엔 기운 좀 차려야지 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판호는 딸 현지를 보며 가증스럽게 짓거렸지요. 현지야, 아빠가 네 엄마 낫게 해주려고 매주 저 험한 산을 타는 거 알지? 너도 나중에 아빠처럼 부인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 해서는 그 역겨운 낯짝을 보며 구토가 올라왔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로 믿었던 남편이 내 보험금을 노려 나를 요양원에 가둘 계획까지 세우고 있으면서 딸아이에게 저런 뻔뻔스러운 말을 짓거리다니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비열한 연극을 하고 있는 판호를 비웃으며 해서는 처절한 복수를 계획했어요. 판호의 내연녀 노랑나비에게만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고요. 해서는 내연녀의 남편을 설득해서 내연녀의 시부모님까지 초청하는데 성공했지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펜션 연회장은 그야말로 불륜의 성지였습니다. 등산복을 벗어던지고 화려한 파티복을 빼입은 남녀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광란의 춤을 추었습니다. 판호는 오늘따라 더 기세등등했어요. 내연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무대 정중앙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외쳤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나비들은 모두 승리자입니다. 집구석 진덩어리들 속여가며 쟁취한 이 자유, 마음껏 즐깁시다. 판호와 내연녀는 서로에게 비싼 양주를 먹여주며 끈적한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여보, 나 지금 설악산 대청봉 아래 식당이야. 라며 아내에게 거짓말 전화를 하고는 낄낄대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야말로 욕정과 가식이 뒤엉킨 추악한 축제였습니다. 축제가 절정에 달하며 남편 판호가 나비들의 숲 만세를 외치던 그때 연회장의 육중한 뒷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미자가 보낸 배우자의 진짜 실체를 보고 싶다면 오세요 라는 문자를 받은 진짜 부인들과 남편들이 하나 둘씩 도착한 겁니다. 처음엔 다들 설마 확인만 하자. 여기가 맞나? 하며 긴장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다 무대 위에서
딴 남자, 딴 여자와 뒤엉켜 있는 배우자들을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나쁜 놈아, 지리산 간다더니 여기가 산이냐? 연회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욕설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바뀌었어요. 불륜 나비들은 술잔을 떨어뜨리고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분노한 진짜 배우자들은 무대로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채고 아수라장이 된 현장.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이 번쩍 감아 켜졌습니다. 혜선과 미자가 잠입해서 찍은 나비들의 민낯 영상들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파노의 영상도 나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내연녀를 껴안고 있는 파노의 목소리가 정말 소름 끼쳤지요. 이혼? 야, 이혼하면 내 전 재산 절반을 줘야 하는데 미쳤냐? 절대 안 해. 저 인간 보험 들어놓은 거 꽤 되거든? 조만간 요양원에 처박아두고 천천히 숨 넘어가기만 기다릴 거야. 그럼 집이랑 재산 다 내 거 되는 거야. 조금만 참아. 이제 곧 끝날 때가 됐어. 파노의 소름 끼치는 육성이 스피커를 뚫고 울려 퍼지는 순간 연회장 입구에 내연녀의 남편과 시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이자 며느리의 추악한 모습을 대형 스크린으로 접하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기절을 했고 내연녀의 남편은 바람난 부인을 거칠게 끌고 나가며 파노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지옥을 선물했으니 나 역시 너에게 철저히 보답을 해줄 거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너의 모습을 곧 보게 될 거야. 내연녀의 남편은 변호사, 시아버지는 세무사였어요. 혜선은 내연녀의 남편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동병상련을 느끼며 서로 돕기로 했지요. 내연녀의 남편은 혜선이 더럽고 괴로운 일을 대신 해준 대가로 판호와의 이혼과 소송 등을 모두 담당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판호를 완벽하게 알거지로 만들고 철저하게 징벌하기로 했지요. 내연녀의 남편과 시아버지는 그들의 전문 지식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그 두 불륜나비 년놈들을 악취나는 시궁창으로 처박아 버렸어요. 혜선이 수집한 완벽한 증거자료 덕분에 일방적인 이혼은 물론 둘의 주머니를 10원 한 장 안 남기고 탈탈 털었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판호는 결국 산 밑의 허름한 식당에서 매일같이 손님들이 남긴 찌꺼기를 치우며 불판을 닦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연녀는 양말 한 짝 못 챙긴 채 쫓겨나서는 친정에서조차 받아주지 않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전해졌지요. 한편 혜선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불륜 피해자들의 모임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났지요. 그 역시 불륜 모임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전 부인 때문에 모든 걸 잃을 뻔했던 피해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 사이에 사랑도 싹 텄지요. 혜선 씨,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을 믿어봅시다. 보란 듯이 행복하자고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혜선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능한 의사인 그는 밤을 새워 혜선의 차트를 분석했습니다. 결국 혜선에게 딱 맞는 정밀한 물리치료와 신약을 찾아냈지요.
혜선의 마음을 우선 치료한 것은 물론이고요. 혜선 씨, 이제 아프다고 참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통증을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치료 덕분일까요? 진통제 없이는 문 밖에도 못 나갔던 혜선이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정원을 산책할 만큼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1년 뒤, 두 사람은 주말마다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불륜의 무대였던 그 산들이 이제는 두 사람에게 진짜 맑은 공기와 건강한 땀방울을 선물하는 본래의 자연이 되었지요. 혜선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10여 년 전 판호를 만난 건 인생의 크나큰 실수였겠지만 그 배신을 딛고 일어선 덕분에 지금의 짝을 만날 수 있었으니 인생은 참 새옹지마인 거죠. 혜선은 이제 확신했어요. 누군가는 사랑을 이용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사랑으로 사람을 되살리기도 한다는 것을요. 혜선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가장 눈부신 시작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기나긴 여정 끝에 드디어 혜선이 행복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세상에 진짜가 있기는 할까 의심하며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짜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세상 어딘가에는 묵묵히 당신의 상처를 닦아줄 진짜 사랑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더러운 흙은 털어내면 그만입니다. 혹시 깊은 상처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의 손을 잡고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그틀라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